모두가 각자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이를 먹지 않아서 오이가 많이 나오는 음식점에 가지 않는다거나 웬만하면 테이블 좌석으로 가고 싶어라거나 각각의 특징과 성우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장애라거나 혹은 또 다른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용인되고 관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거나 나는 이런 걸 느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모나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게르니카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게르니카에서는 학교의 장애인권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학교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게르니카가 1996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되게 여러 가지 장애 인권에 관한 이슈를 많이 다뤄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장애인권에 대해서 학내의 장애인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일반 동아리 단위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자치단체의 명목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름을 가진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 2학기에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로 편성이 되었고요. 총학생회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를 할 때 장애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인용의 점자 투표지라던가 휠체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은 투표 장애인 전용 투표소. 네, 장애인 전용 투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학생 사회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것에서도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모집하는 포스터를 봤어요. 그 학교에서 인권 이슈라든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단체를 위해서 노조적 추모 사업회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그 목록 중에 장애인권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단체의 것이다 하고 바로 신청을 해서 베리어프리 맵이라는 건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장애 지도예요. 그래서 다양한 장소들 있잖아요. 가게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휠체어 학우라든가 시각장애 학우라든가 청각장애 학우들이 가게에 진입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게를 골라서 구글 맵이나 혹은 포스터로 만들어서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수동 휠체어든 전동 휠체어든 간에 장애 없이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모아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에서는 제일 큰 거는 그 상가에 들어가는데 턱이 없는지 혹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테이블 좌석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도로 만들게 됐어요. 그 신촌 문화예술 잡지인 단치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지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온라인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구글 맵으로만.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 다시 해서 새로운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MT를 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MT 장소로 선정되는 곳이 보통은 가는 교통편부터가 베리어프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서도 막상 장소가 계단이 있거나 이러면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베리어프리한 MT가 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고하면서 장애 학생이 있는 과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MT를 갈 때 참고해서 그 MT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MT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장애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걸 고려를 해야 하는지를 주로 내용으로 담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무래도 장애 유형이나 그 장애 학생들마다 좀 정도가 다르고 유형이 달라서 그게 좀 추상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좀 아쉽고, 그 배포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뭐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했던 주제가 장애 학생들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려움에 구애받지 않고 배리어 프리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어요. 제일 배리어가 컸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예상 밖에도 백양로 앞부분이었어요. 언더우드관이랑 백양로 사이에 그 휠체어가 좀 이제 높이가 낮아서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때가 많고, 또 이제 뒤에서 나오는 차나 아니면 빨리 오는 차는 비장애인들도 사실 그걸 식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청각장애인들은 정말로 뒤에서 오는 차를 정말 알아보지를 못할 텐데 이렇게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청각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시각적인 정보가 제일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거울을 설치해서 만약에 차가 오는 걸 학생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볼록 거울을 만들어보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볼록 거울을 만드는 것보다는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야 한다를 저희 단체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해서 예를 들면 모형 은박지 거울을 만들어서 볼록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를 써놓는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설치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직접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시설처와 저희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위치에 어느 볼록 거울 사이즈만큼 잘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과정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검토하고 여기 볼록 거울이 있으면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캠퍼스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서 지금 현재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언더우드관 앞에 하나 있고 백양로 상거리 앞에 백양로 삼거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과대 옆인가? 이과대 옆에 뒷골목에 그 차도만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인도가 없고 거기에 하나 있고 또 그 학술정보원이랑 광복관 사이에 있는 곳에 한 곳 있고 그렇게 기타 등등해서 총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휠체어가 그 안에서 회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회전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전면으로 나가면 되니까 그 학생들이랑 지나다니는 학생들이랑 부딪힐 위험이 없는데 그 후면으로 후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앞에 서 있어도 잘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학생회관에도 그런 거울을 후면 엘리베이터가 열렸을 때 후면이 보이는 전신 거울을 부착을 해서 이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그 전면 거울이 설치된 이유가 저희가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청소부 아주머니들께서 저희를 보실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좋았던 거는 한 학기 만에 실물로 보이는 결과를 냈다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록 거울을 설치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정말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논속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알고 서로 공론화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한 거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끼리 이제 일을 열심히만 하다 보니까 외부의 홍보가 좀 더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좀 볼록 거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설치된 볼록 거울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공론화는 장애인이나 장애 인권에 대해서 서로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뭐 먹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주제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공론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를 만나는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면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점이, 그러니까 턱이 있으면 안 되고 뭐 평평한 곳이어야 되고 그런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쪽에 있는 턱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장애인으로서 게르니카에서 이제 장애 학우들과 같이 만나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낀 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같이 안 다녀보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진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필요한 거나 그런 게 정말 달라가지고 제가 확실히 같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나와서 활동을 해야만 그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백양로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다닐 수 있었던 길이 안 되게 되기도 하고 막 다닐 수 없었던 길인데 갑자기 새로 다닐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확실하게 좀 공사가 끝난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교내 배리어 프리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접근 가능한 강의실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의실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표시해야 되는 건지, 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안전한지 위험한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시하는 작업을 노수석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이버 지하철이나 카카오 지하철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정보를 추가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이 장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이라든가 환승 경로를 이정표로 따라가지 않고 역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표시를 해준다던가 하는 정보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앱으로 구현한다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서 노수석분들과 함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대학생 신분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수직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고 또 저희가 활동해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노수석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고 이제 수평적으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수석 프로젝트와의 연을 함께 하면서 좋은 활동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